네, 샤오미가 무섭다는 이야기를 헬로우 차이나에 최근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괜히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차지했고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어떤 다양한 IT 기기들, 공기청정기도 나오고 있어요. 주변에 쓰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출시하면서 정말 디자인이 예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만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이전에 애플과 좀 닮아 있다는 측면, 애플의 어떤 대항마로 떠오를 수 있는 측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헬로우 차이나에서 중국 스토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의 홍성진 주임 만나볼 텐데요.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샤오미 같은 기업들 우리 지난주에 알아봤던 중국의 문화가 뭐였죠? 네. 산다이 문화. 네, 산다이 문화, 네, 맞습니다. 네, 주임님 설명해 주셨던 그거 여쭤봤던 거예요, 주임님. 산다이 문화, 이것에 참 굉장히 위력을 지금 샤오미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꺼내주시는 화두는 O2O인데요. 이 O2O라는 게 사실 이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 아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O2O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개념을 좀 잘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주임님. 네, 맞습니다. 오토가 이제 지금 막 뜨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제 뜨는 시장인 만큼 여기에도 이제 돈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념을 오늘 설명해 주시면서 중국의 O2O 현황을 좀 알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베이징시에 거주하는 그 왕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일 늦게까지 회식이 있어가지고 늦잠을 자서 허둥지둥 출근 준비를 하느라 깜빡 잊고 지갑을 놓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회사까지 겨우 늦지 않게 왔는데 그 지갑을 놓고 온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서방은 그 핸드폰을 꺼내서 위챗에 간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택시 요금을 결제하였고 늦지 않게 회사에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일 회식으로 인하여 그 숙취를 이제 약국에서 약을 사 먹는 걸로 이제 풀었는데요. 이때에도 구주통에 요의유약 앱을 작동을 시켜 위챗의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그 숙취 해소 약을 약국에서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왕서방은 퇴근 후에 영희마트의 가상마트에서 QR코드를 이용하여 그 아내가 사오라는 저녁 그 식사용 식재료를 양손 가득 구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사례, 왕서방의 사례는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소비 형태를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하며 줄여서 O2O라고 말을 합니다. O2O란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로 결제를 한 후에 오프라인으로 그 실제 서비스나 물건을 받는 소비 형태를 뜻하는데요. 즉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고 오프라인에서 그 오프라인 가게로 불러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초기 미국의 그룹폰, 한국의 티몬과 같은 공동구매 그 소셜 커머스 형태의 사업에서 최근에는 그 위치 정보, 결제, 쌍방향 통신 서비스를 묶여서 소비자 분석, 할인 제공, 쿠폰과 같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점차 발전을 하고 있는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은 중국의 O2O 시장은 2012년 987억 위안에서 2015년 4,188억 위안으로 그 연평균 60%의 초고 성장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같은 O2O 시장의 고성장은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른 그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로 그 인한 그 효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12년 2.1억대에 불과했던 중국의 스마트폰 보급 대수는 2014년 3.9억대 그리고 2015년에는 4.4억대로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그런 그 가파른 스마트폰 보급 대수로 기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사용률은 83%로 유선 인터넷 사용률인 80%를 이미 넘어선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이제 모바일 인터넷은 이미 대중화 상태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하여 그리고 넓은 중국의 국토 탓에 전통적인 물류 산업이 발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O2O를
그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O2O 시장은 그 벳으로 불리는 3대 인터넷 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주도하는 형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3년 이후 대대적인 M&A 정책을 펼치면서 간편 결제, 공동 구매, 택시 예약, 대리운전, 그리고 가정관리 서비스, 마지막으로 의약품 전제 상거래 등 O2O 관련 그 자체적인 생태계 조성에 나섰고, 지금은 어느 정도 생태계가 꾸려진 상태입니다. 올 4월 달에는 알리바바 그룹이 O2O 사업부가 시노팩이 보유한 2만여 개의 주소 중 5천여 개 정도를 인수를 하면서 알리페이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주요 금액을 계산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였고,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 기업인 완다그룹은 텐센트와 그리고 바이두와 함께 전자상거래 기업을 설립을 하여 글로벌 최대 규모의 O2O 기업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약품 전자상거래 업체인 구주통은 텐센트와 그리고 백운사는 알리바바와 협업을 하면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그 구매한 의약품을 가까운 약국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O2O 시장의 성장에 따라 그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과 그리고 물류 기업과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 O2O 사업을 위해서는 집객, 그리고 결제, 그리고 서비스의 이런 세 가지 밸류 체인이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벳 3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모바일, 그리고 메신저나 그 지도 서비스, 브라우저, 검색 엔진 등 그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사용자를 모으고 있으며,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활용하여 손쉽게 결제를 한 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의 인수합병 그리고 제휴 등을 통해서 이제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바일 메신저에서는 6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그 텐센트의 위챗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며 경쟁 위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검색 부분에서는 바이두가, 그리고 간편 결제 부분에서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가 그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 3사, 벳이라고 불리는 3사 위주의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O2O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바일 상거래, 온라인 상거래가 발전한 가운데 이 물류 서비스가 워낙 넓다 보니까 다 전 지역을 커버하기 좀 힘들었던 점 때문에 O2O 서비스, 오프라인 투 온라인,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렇게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죠. 이렇게 서비스가 발전했다, 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에서 물건을 보고 오프라인에서 산다라는 이 개념이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택배 기사님들 워낙 열심히 활동해주고 계시고 워낙 물류 서비스 잘 돼 있어서 정말 택배가 금방금방 잘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 지인한테 O2O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오프라인에서 보고 온라인에서 산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니 뭐 모바일로 결제해서 집에까지 다 배달이 되는데 O2O가 왜 발전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제가 좀 막혔는데 좀 제가 찾아봤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인터넷 등장 초기에는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이 모든 상거래를 대체할 것처럼 보였지만 현재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44조 원이고 오프라인 상거래는 320조 원으로 아무리 이 온라인이 발전해도 오프라인 쪽의 규모가 훨씬 크다는 거죠. 현재 7배 더 오프라인 상거래가 더 크다는 건데요. 따라서 온라인으로 집객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오게끔 유도하는 서비스가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가능합니다. 뭐 그 스타일란다라고 중국에서 인기 많은 쇼핑몰이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인데 이런 매장들도, 이런 것들도 온라인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중국인 관광객들을 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오게끔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 같아요. 주임님, 오늘 중국 기업 어떤 기업 관련해서 볼까요? 네, 그 서두에 말씀드린 중국 O2O 산업의 성장의 수혜주로 그 북경 왕부정 백화점을 이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북경 왕부정 백화점은 그 화북, 그리고 화남, 서남 등 지역에서 16개 지점을 둔 그 백화점 기업입니다. 2013년 기준 매출은 상품 판매가 9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역별 매출 구조는 화북에서 41%, 서남에서 24%, 화중에서 15% 등 화북과 서남의 매출 비중이 크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백화점 기업을 보면은 지역별로 거점을 두고 그 거점 주위를 진출을 하는 형태로 그런 되어 있는데요. 북경 왕부정 백화점 또한 화북 지역을 거점으로 삼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백화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1분기 실적은 중국 소비 둔화에 따라 그 전년 대비 마이너스 5% 감소하는 그런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그러나 비용 통제로 순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 그 2분기부터 이제 플러스 성장을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북경 왕부정 백화점은 단순한 수익성 중심의 경영이 당분간 수익성 중심의 경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수익성 측면에서는 향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2분기부터는 신규 점포 개설을 시작을 하여 올해 말까지 러양, 그리고 러산, 포산, 시안에 4개 점포가 신규 오픈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중국이 점진적인 소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에 이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14년 2월에 텐센트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O2O 사업을 진행을 하는 등 전자상거래 및 O2O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에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을 경우에 북경 왕부정 백화점은 백화점을 뛰어넘는 그런 사업을 확보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텐센트와 제휴한 부분이 지난해 2월부터인데 그동안 1년 넘게 동안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조금 구체적인 서비스들이나 성과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국내 기업과 좀 비교를 해보고 잠시 후에 얘기를 좀 더 나눌게요. 네, 일단 국내 기업과 비교할 이제 기업은 신세계가 가장 유사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경 왕부정 백화점과 신세계 모두 각각 중국과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백화점 기업인데요. 북경 왕부정 백화점과 신세계 모두 올해가 영업 면적의 확장 시기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경 왕부정 백화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점포가 올해 오픈될 예정이며 신세계 또한 2016년부터 김해점, 대구 역사점, 하남스퀘어 등 점포가 추가될 예정이며 그 강남 센텀시티점과 그 센트럴시티는 리뉴얼을 통해서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북경 왕부정 백화점과 그리고 신세계 모두 영업 면적 확장 시기에 맞물려 있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신세계는 면세점 사업권 획득 실패에 따라서 주가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경 왕부정 백화점 또한 중국 증시의 급락으로 인하여 주가가 지지부진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양사 모두 2014년에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2015년은 모두 플러스 전환을 하고 2016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신세계는 중기적으로 북경 왕부정 백화점보다는 성장률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M&A 이슈가 존재하는 북경 왕부정 백화점이 주가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비교를 마쳤고요. 앞서 여쭤보셨던 O2O 사업, 텐센트와 작년 2월부터 이제 O2O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떠한 구조로 진행이 되냐면은 텐센트가 위챗이라는 그런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챗을 통해서 선물하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챗을 통해서 북경 왕부정 백화점에 상품권을 선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북경 왕부정 백화점에 입점을 해 있는 그런 기업들의 제품을 선물하기를 통해서 선물을 하면은 선물하기 기프트콘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실제 입어보고 사용해보고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가 연평균 10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쓰는 것들이 있어요. 뭐 워낙 상품권 선물 좋잖아요. 네, 현금 다음으로 좋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모바일로 어떤 우리도 메신저를 통해서 선물하기로 선물들 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O2O 서비스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각 이제 그런 백화점이나 유통업체들과 친구 맺기를 하면은 쇼핑 정보들을 보내줍니다. 이런 것들이 또 집계 효과가 된다면 또 O2O 서비스의 성공 사례가 될 텐데 좀 더 획기적인 뭔가 오토 서비스 그게 이제 각 유통 기업들의 어떤 아이디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글쎄요. 아직은 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 말고 뭔가 획기적인 오토 서비스 우리 대형 유통 기업들에서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중국 기업에서도 그런 성공 사례가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성장률이 좋습니다. 이 오늘 알아봤던 북경 왕부징 백화점의 오토 서비스 성장률이 좋다는 점에서 중국 오토 산업의 어떤 수혜주로 분류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 규모 자체, 매출 규모 자체가 얼마나 커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와 함께 전략을 좀 정리할게요. 주임님. 네, 북경 왕부정 백화점의 그 점포망 확장 계획은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소매 매출 또한 상승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이에 따라서 2015년 예상 매출은 전년 대비 4% 정도 그리고 2016년 매출은 전년 대비 5% 이상으로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된 매출의 이제 매출 성장률의 한 절반 정도는 이 O2O 사업에서 창출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북경 왕부정 국제 비즈니스라고 북경 왕부정 백화점의 지분을 49% 정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있습니다. 북경 왕부정 국제 비즈니스가 2013년 12월에 PCD 스토어를 지분 100%로 이제 인수를 하였는데요. PCD 스토어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울렛 사업입니다. 즉 PCD 스토어와 그리고 북경 왕부정 백화점 모두 소매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 PCD 스토어 자산의 투입이 기대가 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국내 사례도 보시다시피 국내 신세계 그리고 롯데 그리고 현대의 사례처럼 아울렛을 통해서 그런 재고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하여 수익성 기여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요. 북경 왕부정 백화점 또한 그런 PCD 스토어와 그런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향후에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된 얘기였던 O2O 사업의 전략도 긍정적입니다. 2015년 1월 왕부 UKA 카드를 출시를 하였고 올해 중으로 DJ.com이라는 그런 플래그십 스토어가 개점이 곧 있을 예정인데요. 이는 이제 운영 효율 및 고객의 경험 개선 그리고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O2O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O2O 사업이 중국에 정착이 될 경우에는 왕부정 백화점의 그런 수익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지금 충분히 매수할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매수가는 현재가를 제시해드리며 목표가는 35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20위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중국 기업 이야기 주임님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홍성진 주임은 북경 왕부징 백화점이 중국 O2O 산업의 수혜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백화점 자체의 영업정 확장이라든지 사업 다각화 부분들 좀 알아봤는데요. 플래그십 스토어, 그리고 아울렛, 또 카드 출시까지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켓 이마 기장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